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실속 가득한 음식을 알려주실 임종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사실 요즘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면은 하늘만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뭐 식욕 게이지도 쫙 높아져서 네. 큰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이특 씨 건강할수록 밥맛이 더 생긴다고 하던데요. 아, 그쵸. 요새 막 운동을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은데 저 히딩크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언제나 배가 고프다. 그런 느낌인데요. 선생님 오늘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늘 먹었던 요리를 더욱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바지락을 넣고 두부조림과 오이 하나로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오이나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리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임종현 선생님의 실속 만점 요리 오늘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락 두부 조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저 두부가 이렇게 바라만 봤을 때 약간 좀 볼품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영양 만점에다가 네. 또 조리할 때마다 맛이 확 달라지니까 정말 카멜레온 같은 그런 친구 같아요. 어느 집이나 냉장고를 열면 두부가 꼭 한 팩씩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늘 이제 그 밥 반찬으로도 많이 쓰고 찌개에도 많이 쓰지만 오늘 하는 거는 더욱더 특별한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부를 사실 적에 조금 단단한 두부를 사세요. 단단한 두부요? 네, 예. 단단한 두부는 우리가 찌개용과 그다음에 부침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죠. 부침용을 사시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단단한. 예, 조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집에서 마파두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두부를 사러 갔는데 네. 찌개용 부침용이 있어서 네. 혼자 한참 고민했거든요. 그래요. 결국 싼 거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부가 이제 저렴하고 굉장히 누구나 친숙한 그런 이제 재료이다 네. 보니까 밥 반찬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참 음식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담아서 넣고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선 지지는 게 조금 색깔이 나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우선 팬을 뜨겁게 가열을 먼저 식힌 다음에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면은 서로 눌러붙지 않으면서 잘 구워지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져서 조림을 하게 되면은요 두부가 이렇게 더 이렇게 부서지는 것을 부서지지도 막아요. 않고, 네네. 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구수한 맛도 생기고 보기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달라붙지 않게끔 이렇게 가지런히 한 장씩 갖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란히 한 모 정도를 이렇게 한 번에 다 구울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지져지는 동안에 네. 조갯살 준비된 게 있어요. 바지락 조갯살? 네, 네. 쉽게 살 수 있죠. 깐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통통한 거, 신선한 거, 그리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을 때 네. 비릿한 맛이 없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해놔도 맛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씻을 적에 옅은 소금물을 풀어서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보시면은 껍질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만 딱 제거를 해주시면은 간편하게 우리가 이제 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요 철이 네. 바지락이 좀 많이 나오는 철인가요? 그렇죠. 음.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소라를 했지만 네. 소라 이런 바지락 이런 것들이 제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조개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개 종류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 이제 조개들이 제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옆에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 두부를 타지 않게 잘 구워줘야지 되거든요. 자, 조금 더 색깔이 나야지 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우선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양념장은요? 예. 보시면 양념장이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다 섞어만 주시면 돼요. 자, 간장. 간장, 네. 설탕 먼저 넣을까요? 설탕. 물. 물. 네. 항상 간장이 들어가면 간장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졸여지는 간이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조금 필요합니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파도 같이 다져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있으면 조금 고춧가루를 여기다가 섞어주시면은 더 색깔이 붉은색이 나와서 먹음직스러운 그런 이제 조림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매운 게 싫으면 고춧가루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깨도, 네. 참기름도 참기름까지. 예 고소하게 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춧가루 마지막에 조금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고루고루 잘 섞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옆에 이제 두부가 어느 정도 구워졌으니까 뒤집어 보도록 하죠. 네. 맛있게 구워졌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서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조림이잖아요. 네. 이 두부를 먼저 구워주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두부를 구우면은 이게 두부가 더 단단해요. 조림을 해놔도 단단하면서 더 구수하고요. 뭐 식감도 더 쫄깃해지나요? 그럼요. 더 맛도 더 구수한 맛도 나고, 또 살짝 이렇게 조금 색깔이 나게끔 구워주세요. 자, 이게 오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부는 미리 구워주면 졸였을 때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쫄깃한 맛이 네네네. 더욱더 살아나고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요 한쪽 면을 또 구워주세요. 구워주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장을 쫙 뿌릴 거예요. 아. 그냥 곧바로 다른 냄비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팬이 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구웠다고 해서 다시 꺼내놓고 다른 그릇 냄비 찾아서 또 하게 되면은 설거지도 복잡해요. 귀찮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참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밑면이 살짝 구워졌을 때 여기다가 이제 조갯살을 올려주세요. 저는 이 조갯살 바지락이 해산물이라서 마지막에 들어가나 했는데 먼저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살짝 익으면서 또 이제 양념장. 간도 같이 어울려지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사실 저 바지락이 작긴 하지만 영양이 네. 굉장히 풍부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영양도 좋고 감칠맛도 있고 우리가 따로 조미료를 쓰지 않잖아요. 네. 예, 되게 맛있어요, 이게. 와, 이 양념의 향도 굉장히 좋은데요? 예,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 양념을 살짝 이렇게 껴줘가면서 해주게 되면 조개도 오래도록 익힐 필요가 없죠. 네. 예.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 간단하면서도 조개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더 좋고요. 야, 이거는 제가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조갯살만 있으면 돼요. 네. 때로는 이제 홍합철일 때는 홍합을 홍합으로. 살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또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죠. 또 술 좋아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한테는 또 소주 안주로도 참 좋겠네요. 그럼요, 물론이죠. 이거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고추, 네. 고추 채 썬 거를 자, 보기 좋게 살짝만 뿌려내주죠. 풋고추를 채 썰었어요. 그래서 살짝만 이제 더 가볍게 끓여주세요. 거의 다 됐거든요. 자,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부 한 모 가지고 이렇게 뚝딱 밥 반찬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간편한데요? 네, 아주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 반찬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영양도 풍부하고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부가 그 정도로 예, 단백질도 많고 두부에 부족한 영양이 또 조갯살이 또 많이 들어 있어서 같이 조화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혹시 집에 있는 남은 해산물들을 여기다 다 같이 넣어서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단 이제 신선도가 좀 있어요. 신선도가. 그렇지 않으면은 네.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신선도가 조금 있는 그런 이제 해산물에다가? 조개나 해산물, 오징어도 좋아요. 새우도 괜찮을까요? 새우도 좋죠. 음. 새우살. 이렇게 해서 올려주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입맛 없을 때 네. 정말 입맛이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밥 반찬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밥을 부르는 향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제대로 오른 제철 바지락살과 영양 가득한 두부의 조화, 촉촉한 바지락 두부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오이나물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맛있겠다. 자, 오이부터. 오이를 먼저 손질을 해줘야지 되겠죠? 예. 이제 앞으로 여름에는 날씨가 이제 더울 때 여기 제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이제 오이가 오이주용이라 그래서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거는 백오이. 백오이. 네. 그리고 이제 오이지용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청오이는 조금 이제 씨가 많아요. 이렇게 퉁퉁하고 씨가 많아서 오이 나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이런 백오이가 더 이제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네. 오이나물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제가 식탁 위를 보니까 지금 이 오이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 오이 달랑 한 개로 맛있는 반찬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네, 기대하셔요. 예. 제가 맛있는 반찬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굵은 소금이죠? 네. 소금으로 비벼서 씻어보실 텐데요. 저쪽 물 좀 조금만 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물기가 전혀 없으면은 소금으로 비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렇게 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요. 네, 여기 겉에 있는 돌기가 조금 빠지게끔 이렇게 비벼서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썰어보도록 썰어서. 할게요. 자,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얄팍얄팍하게 썰어서 절일 겁니다. 오이 하나 가지고 한 끼 반찬 충분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확실히 씨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이 향도 굉장히 좋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이를 볼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넣고요.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금이에요. 네. 소금 좀 넣어주시고 물을 조금 부어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섞어서 한 10분 정도만 재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른하게 절여지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물기를 꽉 짜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그래서 미리 좀 절여놓은 오이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물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작게 고기 오, 볼을 하나 네.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분을 짤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짜주는 게 좋은가요? 꽉 눌러주세요. 꽉! 오이 모양이 부서지진 않을까요, 선생님? 예, 한번 짜보실래요? 네네. 저보다 힘이 좋으니까 예. 한번 짜보셔요. 이거를 꽉 이렇게 눌러서 힘껏 짜주셔야지 돼. 여기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으면 코 아작아작 씹히는 맛이 덜해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짜주시면 돼요. 수분을 꼭. 예, 예. 조금 이제 이렇게 마른 면보 예, 있죠? 면보, 예. 면보를 받쳐놓고서 꽉 짜주시면은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금방 짜져요.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제 담아서 이런 주머니에다가 담아서 무거운 돌로 이렇게 눌러놨어요. 눌러놓고. 네.
짓눌러 놓는다고 그러죠. 제 팔 한번 보실래요? 와. 와. 자. 꼭 국물을 짰는데. 예, 야 진짜 힘껏 짜서 아주 오이나물 그냥 굉장히 훌륭한 반찬이 나오겠는데요. 자 이렇게 됐으면요, 이거를 볶아주시면 되는데 네.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팬을 뜨겁게 달궈주셔야지 되거든요. 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가열이 됐어요. 그러면 식용유를 적당량 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이를. 오이를. 예, 조금 소리가 나죠? 네. 이 정도로 되게끔 미리. 자, 그래서 오이 나물을 하는데 이렇게 불에 한번 볶아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지만 색깔도 더 살아나고요.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있고 그래요. 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살짝 볶아졌어요. 색깔이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오이가 익어야지 돼요. 아. 요때쯤에서 이제 양념을 넣을 거예요. 파, 마늘, 그다음에 참기름, 깨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에 양념을 예. 주시면은요. 근데 여기에 무슨 따로 뭐 간장 양념이라는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네요. 절일 때 소금으로 절였잖아요. 네. 특별히 간이 필요 없어요. 아, 네.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이따가 한번 드셔보시죠. 네. 깜짝 놀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파, 마늘,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먼저 볶다가 한번 살짝 익힐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익혀주다가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깨를. 예, 그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어서 맛을 내줘야지 되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흰 후추 있으면 네. 조금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그러면 오이의 풋내를 살짝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색감이 더 좋아졌죠? 색감도 좋아지고 네. 이 향도 네,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저쪽에 보시면 실고추가 조금 여기 있네요, 있어요. 실고추를 약간만 넣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짧게 잘라서. 실고추가 또 들어가니까 비주얼이 또 달라지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접시에다가 펼쳐서 얼른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다가 잠깐만 놔주시면은요, 요거를 이렇게 덜어서 재빨리 식혀주셔야지 돼요. 한 소끔 식혀야 되네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물이 생겨요. 이렇게 펼쳐주셔야지 돼. 아, 이렇게 펼쳐서 빨리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식히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열이 없어야 돼요. 아, 열기가 다 식었을 때. 예, 조금 급할 때는 이대로 냉동실에 냉동. 들어가도 돼요. 냉동실에 들어간다든지 선풍기 바람을 돌려서 식혀준다든지. 아,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좀 마음 급하신 분들은 부채질을 한다거나 부채질도 가능한 네. 거죠. 좋은 거죠. 뭐 찬바람, 뭐 에어컨, 뭐 선풍기 이렇게 두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예요. 아우, 그러면요. 이게 어. 빨리 식힐수록 더 맛있어요. 아,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요. 네. 오래도록 두고 먹는 거는 안 됩니다. 아, 네, 냉장고 속에 들어가면은 벌써 수분이 빠지면서 아삭아삭 맛이 떨어집니다. 자,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그러면 담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요. 야, 오이 한 개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예. 대단합니다. 지금.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밥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으면 아주 색다른 그런 이제 우리가 반찬이 되는 거죠. 자, 아작아작 씹는 맛이 좋은 오이 나물도 역시나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매콤한 맛에 빠져드는 바지락 두부조림,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두부를 미리 구워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두부를 졸였을 때 모양이 부서지지 않고 식감이 쫄깃해진다는 사실. 감칠맛 좋은 바지락살과 고소한 두부의 환상조합. 바지락 두부조림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바지락 두부조림과 오이나물을 다시 살펴볼까요? 바지락 두부조림은 먼저 두부는 먹기 좋게 편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간장, 설탕, 물,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고춧가루, 통깨, 참기름,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두부가 노릇해지면 바지락살, 양념장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채 썬 풋고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바지락 두부조림 완성! 오이나물은 우선 오이는 굵은 소금으로 비벼가며 씻은 뒤 찬물에 깨끗이 헹궈줍니다. 오이는 얇게 편썬 뒤 소금, 물을 섞어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절인 오이는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절인 오이를 살짝 볶아주세요. 볶은 오이에 다진 대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오이가 익으면 통깨, 참기름, 흰 후춧가루를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실고추를 잘게 잘라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볶은 오이는 접시에 펼쳐 담아 한 김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오이나물 완성! 오늘의 요리, 바지락 두부조림과 오이나물로 맛깔난 별미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정말 간편하고 간단하게 만든 두 가지의 반찬이었었는데요. 자, 바지락 두부조림과 오이나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이나물부터.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담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옆에서 봐왔잖아요. 네. 뭐가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오이의 아삭함과 그리고 여기에 같이 묻어있는 양념들이나 뭐 들깨 같은 이 좋은 풍미들이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뭔가 살림욕하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이 오이의 향이 어떤 사람의 기분을 또 좋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두부 조림도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조개하고 같이 올려서 드릴게요. 네. 자. 맛있다, 맛있다. 사실 제가 두부조림 먹을 때 네. 아쉬웠던 점을 이 바지락에 채워주네요. 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두부조림 겉에 양념이 짭조름하고 정말 맛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입 먹다 보면 어디는 양념이 잘 안 스며든데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아예 양념이 스며들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먹다가 또 이렇게 간장 찍어 먹고 예, 찍어 먹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네, 있었죠. 그런 아쉬움을 요 바지락이 네. 함께 들어가니까 그 어떤 2%의 좀 부족함을 함께 채워줘서 어떻게 보면 두부조림의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네. 제가 제대로 표현한 게 맞나요? 네, 야. 아주 최고의 표현입니다. 야, 정말로 그 두부조림이란 그 요리 자체가 참 맛있긴 하지만 이 바지락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맛있는 요리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드디어 내일은 선생님과 제가 함께 요리를 또 만들어 보는 날입니다. 선생님,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티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흔한 재료로 만드는 색다른 별미 요리,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은 장떡 기대 많이 해주세요.